죽을 고비와 6년이 넘는 형무소 생활, 그리고 반복된 연금과 해외 망명 생활 16년. 평생 행동하는 양심으로서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의 인생 역정은 조국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60km, 전남 신안군에 있는 자그마한 섬 하이도가 바로 그의 고향입니다. 1925년 그는 이 섬에서 소장농인 아버지 김은식과 어머니 장수금 사이의 네 형제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벗삼아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년 김대중. 그는 7살 되던 해 서당을 다니며 천자문과 동문 선습, 소학 등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3년 하이도 보통학교에 편입합니다. 하지만 자식 교육에 헌신적이었던 부모님은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이도 보통학교는 4년제여서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많이 다녔거든. 내가 그거를 그 바닷가에 놀러.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놀러 다녔고. 네. 또 집이도 어렸을 때 내가 그 집에 가서 많이 내가 그 집에 가서 내가 지냈고. 그렇게 친절히 살았어. 그러다가 학교를 목포로 전학을 왔지. 번화한 도시 목포로 이사 온 뒤 그의 어머니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숙박업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소년 김대중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저 아버지 많이 닮은 거, 성질이든지 뭘 하는 것은 기질이든지 하고 저 어머니 닮으시고. 뭐 어떤 기질이었는데요? 무엇인지 하고 그 얼마나 저 대중이 어머님이 하고 항성이 보통 하면 어글어글해. 사람이 다 놀려. 여장부였어 자고 여장부.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그는 도시의 학교로 전학 와서도 줄곧 1, 2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포 북교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1939년 5년제인 목포상업학교에 진학합니다. 이곳에서도 김대중은 일본 학생들을 제치고 급장을 맡을 정도로 뛰어났고 성적도 여전히 1, 2등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독서량이 방대했던 그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일본인 교사도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본 갔을 때 만난 담임 선생이에요. 이 무쿠모토 선생이라는 선생이 이 김대중에 대해서 굉장한 말하자면 애착이랄까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급장하고 보니까 아주 높이 평가했죠. 하지만 졸업반이 되면서 그의 성적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당시엔 학적부에 기록된 내용도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독서력이 있고 지능이 우수하지만 사물을 비판적으로 봄, 경계를 요함. 일제시대 청년 김대중은 나라 없는 서름과 앞날에 대해 누구보다 힘겨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김대중도 5학년 때 그렇게 성적이 나빠진 것이 그런 것에 대한 앞날에 대한 희망 그런 것이 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혼자 내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도 졸업하던 해에 그 희망을 잃어버렸죠. 목포 상고를 졸업한 김대중은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목포의 한 해운 회사에 취직합니다. 그즈음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반려자를 만납니다. 1945년 조용하면서도 강한 여성이었던 차용애 씨와 결혼해 두 아들 홍일과 홍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광복을 맞은 뒤 그는 다니던 해운회사를 인수해 운영했고 1948년에는 목포일보 사장에 취임합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그는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퇴각하는 공산당에 연행돼 처형당할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은 목포에선 꽤 재산이 있는 자본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무소에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중 그를 태운 트럭이 고장나면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해고랑을 차고 같이 챘어. 그 자동차에 올라가다가 다 싣고 우리가 길 뒤에 탔는데 떨어져 살았지. 죽이러 갈 때 떨어져 살아버렸어. 정신도 없고요. 놈 당하는 것이니까 같이 당해야 하신다고 이제 죽을 각오를 했지. 그가 처음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것은 1952년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 때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서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주요 야당 인사들을 국제공산당원으로 날조해 강제 연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박사가 자기가 국회의원 지지자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하면 질 것 같으니까 직접 선거하자고 이래가지고 유명한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가지고 불법적인 개헌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박사가 마지막에 대통령이 다시 되는 이런 등등을 볼 때 이렇게 정치가 잘못돼가지고는 국민도 행복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공산주의하고 대결해서 이길 수도 없다. 그는 1954년 목포에서 처음으로 민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실패하고 이어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도 자유당의 방해로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계속된 좌절로